광주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와 조력자가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출국까지 시도했던 운전자는 사고를 낸 건 알았지만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밤중에 10대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안지성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밤 사건 사고 소식들 참 많습니다. 네. 일단 먼저 광주의 뺑소니 마세라티라고 불리고 있는 이 사건. 지금 뺑소니 사망 사고 내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죠. 관련 내용 먼저 좀 전해주실까요? 일단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고요. 당시에 이제 대포차 그리고 예. 대포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용의자의 신상 특정이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이틀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틀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예. 사실 음주운전 쟁점이 남아 있는데 이른바 이제 김호준 케이스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검증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아직은 좀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검거가 늦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검거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예, 좀 예. 수사에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고였는지 저희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이제 광주 지역에서 이제 검정색 벤츠 차량과 마세라티 차량이 마치 경주를 하듯이 예. 이제 도심을 질주하는 그런 장면들이 CCTV에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서가던 검정색 벤츠 차량이 오토바이를 정말 간발의 차이로 피한 다음에 뒤에 오던 마세라티 차량이 해당 오토바이를 이제 그대로 충격을 하고 이제 오토바이 타고 있던 이제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상에 이뤘던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예, 마세라티 차량 운전자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예. 지인의 차량을 타고 도주를 했는데요. 네네. 사고가 난 곳은 광주 서구 화정동, 예. 그리고 검거가 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도로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도망을 다닌 겁니까? 그러니까 광주와 서울 사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틀 만에 사실은 강남에서 다시 검거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GPS 정보 등을 토대로 이제 이 사용자를 좀 추적해서 검거에 성공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여기까지 혼자 힘으로는 오지 못했을 겁니다. 서울까지요. 근데 이제 지인들의 조력을 받아서 그 광주에서 그 벤츠 차량을 타고 대전으로 넘어갔다가 네. 이제 항공권을 끊고 인천으로 출국하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왔던 그런 과정으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이제 강남에서 치과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행히 있어서 예. 해당 단서를 근거로 이제 체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에서 출국은 못한 거예요, 그럼?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음주운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꽤나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네네. 뭐 음주를 했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한 거죠. 예, 뭐 다행인 건지 아니면 예. 뭐 당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찰 조사 결과 이제 일단 해당 운전자는 이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법상 이 피의자, 피고인의 자백만 가지고는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강 증거가 필요한데 이 음주운전에서 이제 인정되는 보강 증거 사실 체내에 남아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48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측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백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러한 점들이 과연 입증에 성공할 수 있을지 김호준 케이스 같이 현실적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다만 그로 인한 처벌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제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예. 적용이 될 것이고 또 하나 본인이 일단 음주 사실을 자인을 했고 예. 또 이제 경찰의 추적을 통해서 밝혀진 인근 CCTV 역추적을 해서 밝혀진 인근 상무지구에서의 이런 술을 마신 정황, 흔적, 예. 영수증, 이제 목격자 진술 등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라는 사실 자체는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0.03% 이상을 입증할 수 있냐 없냐는 문제인데 예.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예. 특가법상 그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제 사람을 사상케 했을 때 이제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해당 법조를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위드마크 적용하는 것 예. 그러니까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 음주량에 대해서 뭐 역추적을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체내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 예. 이 우리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하는 것은 음주를 최종적으로 마친 시점으로부터 이제 점차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마친 시점에서부터 90분이 지나는 시점에 최고점을 찍고요. 그 이후로 다시 하강기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역으로 추적해서 올라가려면 기준점이 되는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알코올 농도가 사실 0.00%다. 라고 한다면 어느 시점부터 다시 거꾸로 올라갈지 그러니까요. 예. 기산점이 없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이 사실은 예. 48시간이
현실적인 한계라고 지금 실무상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해당 부분의 수사는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정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음주량 조사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사실을 알았는데 뭐 사이렌 소리가 무섭고 음주 사실을 드러낼까 봐 두려워서 도주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도주 과정에서 현금을 쓰고 또 출국을 시도하고 대포폰을 쓰면서 굉장히 좀 치밀하게 도피를 했는데요. 예, 예. 뭐 구속 가능성 높다고 봐야겠죠. 사실 뭐 우리 법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속 사유 세 가지 이제 뭐 도주의 우려라든가 뭐 증거인멸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같은 예. 그런 모든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고 있기 예. 때문에 사실 뭐 불구속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한 가지 사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 대포폰, 대포차 예. 사실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썼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해당 피의자들이 다른 범죄 조직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 리딩 사기라든가 아니면 마약 사건이라든가 이런데 이전부터 가담이 돼 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예, 그럼 예. 지금까지 적용해 볼 만한 혐의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이 뺑소니 사고로 인해서 뺑소니. 피해자가 사망 또는 사상에 이르렀기 때문에 특가법상 이제 도주치사상죄가 예. 일단 성립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술을 마신 상황, 정황에 대한 일단 입증에 성공한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도 성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앞서서 이제 벤츠 차량과 마세라티 차량이 마치 경쟁을 벌이듯이 도심을 질주한 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도로교통법상 이제 공동위험행위로 보여질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른바 이제 폭주족들한테 적용되는 법조인데 또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 또 이제 범인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범인 도피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 지금 조력을 한 인원도 같이 붙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일단 조력자들 크게 두 명입니다. 그 해당 마세라티 차량의 동승에 있던 동승자 어허. 그리고 그 벤츠 차량의 운전자. 이 동승했던 동승자 같은 경우는 이 사고 이후에 이 가해 남성 운전자한테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주는 등으로 조력을 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벤츠 운전자 같은 경우는 이 해당 남성을 이제 대전까지 이동시키고 또 이제 비행기 항공권까지 끊어줬던 정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들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 혐의가 적용이 돼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천에서 26일 자정에 벌어졌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30대 남성이 귀가 중인 10대 후반 여학생의 뒤를 쫓아가서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26일 자정을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실 뭐 학생입니다. 아주 어린 학생이고 이제 30대 남성이 10대 후반의 여학생을 흉기로 찌른 사건인데요. 여성의 귀갓길을 뒤쫓아가다가 이제 네. 범행을 하고 그 인근에 있던 행인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이제 와서 이제 목격하고 오자 이제 도주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친구를 배웅한 뒤에 혼자 귀가하다가 참변을 겪은 것으로 알려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묻지마 범행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좀 있는 거죠? 예, 예. 일단은 묻지마 범행으로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범행 동기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해당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피의자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황들, 특히 이제 CCTV를 봤을 때 그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가게 안에서 이제 술을 혼자 마시고 그러니까 본인 가게에서 본인은 술을 마시고 맞습니다. 예. 흉기를 준비한 다음에 나오자마자 사실 거의 바로 보고 앞에서 처음 보인 그 피해자를 예. 이제 범행 대상으로 지목을 하고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기 때문에 일단 특별한 범행 동기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른바 묻지마 범행, 무차별적 살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예. 이런 점은 추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변호사님 보입니다. 근데 흉기를 가지고 가게를 나섰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흉기를 또 주차장에 버리기까지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어쩌면 고의성 같은 것들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입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무엇보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계획적 살인이었냐 아니면 무차별적 묻지마 범행이었냐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텐데요. 사실은 이 수사기관에서 해당 가해 남성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락처라든가 아니면 범행 직전의 검색 내역 등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살인의 동기가 발견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동기를 좀 더 수사하는 데 집중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동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묻지마 범행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피해 대상으로 특정된 것이 자신보다 연약한
아주 약한 여성 그리고 학생이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주 비난 요소가 높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거기다가 이 피해 학생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네네. 진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 30대 남성 당시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뭐 만취했다는 이유가 감경 요소가 됩니까? 사실 제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 점인데요. 특히 이제 검거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당시에 이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어딘가에 이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 있다가 검거가 된 것이 아니라 예. 인근의 도로에서 이제 보도에서 또 다른 행위가 시비 중에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한테 검거가 되거든요. 2시간을 배회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검거 과정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일흥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2시간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수사기관에 적발될 것을 대비해서 그 사이에 조금 더 뭐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으로 자초적으로 조금 그런 상태를 야기하지 않았나 하는 점도 분명히 수사가 돼야 되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에 있어서는 이런 형법상 감경사유, 뭐 주치라든가 약물 등으로 인해서 심신상실,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례법으로. 그래요. 근데 지금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에는 이러한 특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비가 계속 휘말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사실 성범죄도 정말 피해가 중대한 범죄지만 살인죄만큼 사실 중대한 범죄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대범죄에 있어서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 이 특례를 좀 적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국민적으로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서 많은 네네. 시청자분들이 또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라면서 전 국민적인 불안을 떨었던 그 당시 뭐 맞습니다. 상황들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예. 이런 게 왜 그럴까 뭐 하나하나 동기를 볼 수는 없겠지만 뭐 형량 같은 게 좀 낮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 일단 살인죄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예. 이런 이제 묻지마 살인 만약에 밝혀진 경우에는 비난 동기 살인이라 그래서 저희 살인 범죄도 다 같은 살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유형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양형을 좀 가중해서 처벌하는 이 유형이 이런 묻지마 범행 동기 살인입니다. 그래서 이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까지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범행이 계속되는 것은 어떤 이런 처벌이 약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이런 가해자에 대한 이 어떤 이런 사실 정신적인 질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예. 꾸준히 좀 추적 관찰이라든가 사회적인 방위 체제가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범죄가 계속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뭐 사례에 따라서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예.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고요. 또 인천에서 지난해 5월에는 상가 주차장에서 보디빌더가 여성을 때려서 전치 6주를 입혔고 네. 알고 보니까 이게 차 빼달라 그래서가 이유라고요. 맞습니다. 어허. 저도 사실 작년에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도 제가 봤고 그러세요? 여러 가지 보도 영상도 봤는데 상당히 좀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해당 보디빌더도 사실은 유명인이었고요. 유명한, 맞아요. 뭐 스스로를 자신이 보디빌더계의 뭐 발로텔리다 이러면서 지칭하고 다녔던 아주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인데 네. 더 이제 충격을 줬던 것은 이 변소 과정에서 이게 쌍방폭행이었다라고 주장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당시에 이 현장에 함께 있던 임산부 아내를 이용해서 예. 자신의 임산부 아내를 공격하는 줄 알고 뭐 폭행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소를 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쌍방폭행 주장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피고인 항소, 양형이 좀 지나치게 과다한 항소를 기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그 가해 남성은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끝내 이제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라고 전달을 하자 법원에 1억 원 상당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죄질이 너무나 좋지 않았고 또 피해자 또한 끝까지 처벌을 강경하게 원하는 탄원서도 제출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서 원심의 같은 형 징역 2년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사건 당시에 임신 상태였던 이 가해 남성의 아내 네. 공동 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는데요. 네네. 이 검찰 항소장을 보면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예, 저도 그 영상을 침을 한 번 뱉는 것이 아니라 예. 3번 뱉습니다. 어. 정말로 그냥 퇴퇴퇴 소리가 날 정도로 크게 3번을 뱉고 그 침을 맞고 있는 피해자는 정말 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수치스러운 예, 그런 굉장히 상황을 모멸감이 연출을 하거든요. 느껴지죠. 예.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그 해당 그 가해 남성의 그 아내 또한 처음에는 남편을 말리는 척하다가 나중엔 같이 가세를 해서 공격을 해요. 예. 그리고 그 아내가 한 말이
뭐 유행어로도 사실 만들어졌었는데 나 임신했으니까 맞았다 그러면 예. 돼라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다행히 다 블랙박스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남아 있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가 있었는데 이 아내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 같이 공동사명 혐의로 입건이 됐다가 당시 아내는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행여나 이제 뭐 유산이 된다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사를 잠시 보류를 했다가 다시 수사를 재개했고 최근에 이제 아내에 대해서도 이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고려제약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오늘 있었어요. 예. 결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각 나왔습니다. 뭐 어떤 네. 이유들 있었습니까? 일단은 이제 구속 사유 이제 사실 뭐 이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구속 사유로 뒀던 것은 도주 우려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고려제약 임직원들이 도주 가능성은 사실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안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의정 갈등이 배경이 돼서 촉발됐다는 점 또한 재판부에서 그대로 좀 간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절대 간과돼서 안 되는 범죄 행위지만 예. 이 해당 이 피의자들 이 고려제약의 관계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리베이트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좀 구속영장 발부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저희가 내렸습니다. 지금으로서 이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만 좀 얘기를 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사건인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사건 자체 말씀이시죠. 예, 예. 일단 이건 작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고요. 리베이트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의사와 이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실 뭐 업계 관행이라고 불려왔었죠. 근데 이제 고려제약이라고 대표적 제약회사에 대해서 이제 권익위에서 이제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가 개시가 됐고 이제 수사를 해보니 관련된 의사가 뭐 1,000여 명이 넘게 됐고요. 그 리베이트 행태 또한 뭐 작게는 뭐 수백만 원에서부터 크게는 수천만 원, 또 이제 골프 접대라든가 아니면 가전제품을 접대받는 등으로 그 행태도 좀 다양했습니다. 예. 그러던 중에 이제 관계자들 특히 이제 고려제약에서 이제 핵심적인 관계자들이 이제 이번에 구속 수사까지도 좀 진행이 이제 구속 수사를 위해서 영장 실질 심사까지도 좀 청구를 한 모양인데 이번에 사실은 그 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 조금은 힘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리베이트에 있어서 핵심은 뭐 그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이제 제약회사도 이제 비난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그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사실 의료기관이라든가 의사에 대해서도 사실 비난에 벗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좀 계속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수사 결과 지금 의혹 관련돼서 319명이 입건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의사만 279명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좀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가서 사실은 의료 관행 이건 사실 개선이 돼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관행이 개선이 안 되면 이제 그 국민들한테 그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번 참에 이 관행 자체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뭐 이 리베이트 의혹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점이 네. 앞으로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기각 사유를 좀 보게 되면은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에 필요하다 이런 문구가 좀 있는 것으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사실은 해당 피의자들 고려제약 임직원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혐의를 좀 부인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피의자들이 다투는 혐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합리적 이유가 없이 다투는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좀 더 증거를 보강해서 수사를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나잇 이슈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